감사합니다. 오늘 이실리콘에서 발표할 주제는 웨어러블에서 빅데이터까지 IoT에 관한 이실리콘의 차별화된 IP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실리콘 코리아의 지사장이신 김태호 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3월 11일에 저희 IP 마케팅 시니어 디렉터인 리사 민렐 씨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는 시간이 꽤 됐지만 사실상 올해 CES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IoT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인터넷이라는 언어를 모든 사물에 도입을 시켜서 사물과 사물들끼리 또는 사물과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IoT라는 기술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 예측 기관에 따르면 약 3천억 불에서 약 19조 불 정도 수준의 시장이 형성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 이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에서부터 그 중간 단계인 스마트폰 또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IoT의 스펙트럼은 우리 현실 전반에 모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IoT의 좀 더 디테일한 스펙트럼과 그 스펙트럼에 어떻게 저희 이실리콘이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컨덕터 시장에서의 IoT 세그먼트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에는 약 3.9 빌리언 정도 추정이 되고, 2018년에는 그거의 약 4배, 3배 정도 되는 11.5 빌리언 정도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부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커넥티비티, 커넥티드 비클 부분, 스마트 홈,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스템, 컴퓨팅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으로 지금 현재는 다뤄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부분,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파킹 등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IoT 제품들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IoT의 어떤 세그먼트에 따른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oT 제품에 대한 스펙트럼을 봤을 때 크게 사물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덕트 라인과, 그리고 그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부분,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 부분, 클라우드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물량과 가장 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울트라 로 파워 부분에 대한 제품으로는 웨어러블 쪽에 사용될 수 있는 피트니스
피트니스 웨어러블과 메디컬 웨어러블, 그리고 스마트 미터, 또 스마트 라이트닝,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리모트 센싱 같은 울트라 로 파워 그리고 로우 엔드 MCU를 사용하는 IoT 제품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는 180나노에서 65나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규모가 형성되는 부분이 로 파워와 하이 퍼포먼스 쪽인데, 그 미드랜드 쪽 MCU를 사용하는 IoT 제품이 되겠습니다. 시큐리티나 서베일런스,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커머스,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제품들, 미드랜드에 놓일 수 있는 제품들은 65나노에서부터 40나노, 28나노까지 걸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울트라 로파워와 로파워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이 40나노에 타겟된 제품들이 IoT 띵즈에 대해서는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CPU 퍼포먼스가 올라간 제품으로는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워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 같은 조금 더 CPU 퍼포먼스를 요하고, 또한 그에 따른 조금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제품들이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28나노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또는 로 파워 또는 FDSOI 같은 테크놀로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단계로 이제 세그먼트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단계는 이제 실제로 IoT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4분 인터넷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바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모바일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와 로 파워를 요청받을 때문에 14나노 또는 16나노까지도 계속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클라우드 시스템 쪽에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제품들로는 스위치, 라우터,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파워와 퍼포먼스가 옵티마이즈 된 어떤 제품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Things, 모바일, and 네트워킹의 세 가지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떤 제품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의 제일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IP는 MCU 또는 CPU가 되겠습니다. 센서와 결합된 MCU는 외부 환경을 습득해서 그것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서 서버나 어떤 중계기에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세서의 퍼포먼스와 비트 연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가트너에서 제공하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이르게 되면 약 20억 개의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16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가장 많은 어떤 요구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8비트 제품들은 2018년을 기준으로 어떤 요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비트와 64비트 인베디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그 시장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32비트와 64비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꾸준한 어떤 시장의 요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또는 16비트 프로세서 MCU겠죠. MCU는 스피드가 25메가 언더로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낮은 퍼포먼스를 요하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도 0.35나 0.25 또는 0.18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0.18 공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과 파워가 다 만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미터나 액티비티 트래커 같은 제품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성능으로 봤을 때 16비트와 32비트 MCU 또는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의 성능은 25메가에서 약 250MHz 정도로 성능이 예상이 되고 자체 OS나 또는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MCU에 대한 RF 커넥티비티는 블루투스, 지그비 또는 와이파이 또는 2G, 3G, LTE 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6비트에서 32비트 테크놀로지는 0.18 공정 또는 0.13 공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90나노, 55나노 또는 40나노 제너레이션으로 테크놀로지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스마트 플러그, 그다음에 그 손목 밴드형 또는 스마트 워치 또는 스마트 램프 등 많은 성능을 요하지는 않지만 OS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이 테리토리에 요 세그먼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용으로 필요한 32비트 또는 64비트 제품은 스피드는 600메가에서 1.2기가 정도 이상의 스피드를 요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기존의 인터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던 것이 익스터널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더 많은 어떤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탑재되는 OS로는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테크놀로지 노드로 봤을 때는 40나노, 28나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런 제품들은 28나노, 16나노, 14나노, 10나노 등의 그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서모스탯이나 홈 게이트웨이 쪽의 메인 CPU 또는 하이엔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래스 같은 하이엔드 모바일 제품들이 탑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 실리콘에서 IoT에 대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울트라 로우 파워, 울트라 로우 볼테이지 이러한 제품들을 위한 커스텀 메모리 또는 커스텀 컴파일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제품들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프로덕트, 특히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그 하이엔드 제품들, 하이 퍼포먼스를 위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스트 클래스의 Tcam 메모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cam 메모리는 향후 IPv6로의 그 IP 어드레스의 전환에 맞춰서 상당한 어떤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IPv4에서는 저희가 인터넷 어드레스를
32비트 어드레스를 사용했었는데 IPv6가 되면서 인터넷 어드레스가 128비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128비트는 즉 그 인터넷 어드레스의 개수는 2의 128승이 되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3.4 곱하기 10의 38승계의 IP 어드레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의 무한대의 IP 어드레스가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의 모든 어떤 사물들에 각각의 고유의 IP 어드레스를 부여할 수가 있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 쪽에서 또는 하이 퍼포먼스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CPU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데 대비해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캐시 메모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도 대응을 하고 있고 패스트 캐시 인스턴스를 각 그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노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보실 수 있는 온라인 툴에 대한 종류들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메모리들에 대해서는 IP 메모리 플레이스를 들어가 보시면 각자 본인들이 직접 메모리를 제너레이션 해 보실 수도 있고 그 메모리에 대해서 PPA,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리뷰 셔틀에 대해서도 실시간 코테이션을 제공하는 툴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GDS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최종적으로 설계한 GDS 데이터를 원하시는 팹에 직접 팹으로 양산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어떤 정보들, NR이나 어떤 코스트에 대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커스터머들을 위해서는 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웹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드나 스마트 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저희가 제공하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문한 제품이 탭에 어디에 몇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패키지가 몇 개가 진행되고 있고 언제 되면 받아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실시간 정보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oT를 위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Things와 커뮤니케이션 앤 킹을 위한 제품들, Things를 위한 제품들은 와이어리스 로우 파워 IoT 모바일 쪽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은 울트라 로우 파워 또는 울트라 로우 볼테이지 SRAM 또는 ROM, 그리고 슈도 듀얼 포트 SRAM, 로우 리키지 SRAM들을 65나노, 55나노, 40나노, 28나노 공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또는 컴퓨터 스토리지와 같은 하이 퍼포먼스와 아주 스페셜한 메모리를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너리 캠, 멀티포트 앤 어싱크로너스 레지스트 파일, 하이스피드 SRAM 앤 하이스피드 ROM, 그리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PHY-IP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크놀로지 노드는 28나노에서부터 16나노, 14나노, 10나노 하이엔드 공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FTSOI 또는 핀팩 공정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IoT 제품에 대해서 IoT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IP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저희의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나노를 사용하는 IoT 제품들에 대해서 IP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특히 IoT 제품은 울트라 로 파워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고,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나타내는 점들은 현재 28나노 공정에서 28나노 공정을 지원하는 TSMC나 UMC, 글로벌 파운드리, SD, 여러 다양한 파운드리에 공급되고 있는 메모리 컴파일러들입니다. X축은 프리퀀시이고 Y축은 토탈 파워입니다. 즉 X축으로 갈수록 그 성능은 더 높아지고요. Y축 위로 올라갈수록 토탈 파워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0메가 정도 동작하는 제품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다, 또는 1GHz 정도 동작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있을 때 가장 적합한 메모리는 프리퀀시를 미트하면서 토탈 파워가 가장 적은 이 메모리 컴파일러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28나노를 사용하면서 고성능의 제품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포커싱하는 부분들은 100메가 언더의 동작 속도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울트라 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메모리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오프 더 쉘프 메모리로 봤을 때는 그러한 제품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은 각종 28나노를 지원하는 각종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종류가 9트랙, 7트랙, 12트랙, 울트라 로우 파워, LVT, HVT, SVT, 아주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내부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서 커스터머가 원하는 타겟에 맞는 어떤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은 30%가 높아지지만 파워가 30%가 낮은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 저희는 그 내부적인 툴로 분석을 해서 라이브러리만 체인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은 30%가 빨라지고 파워는 30%가 적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적게 소모하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싱을 어떤 사물 인터넷을 위한 그 디바이스들을 28나노에서 만드는 데 있어서 울트라 로 파워와 로우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실제로는 오프 더 쉘프 컴파일러는 불가능한 부분인데 정답은 예스입니다. 저희가 28나노 하이를 사용한 싱글포트 SRAM 인스턴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시면 Y축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는 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노세크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느려지고 X축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계속 맞추면 성능은 느려지지만 대신에 파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0.65V를 사용하는 어떤 이 0.65V까지 지원하는 이 SRAM 같은 경우에는 메가헤르츠당 1.46 마이크로와트의 적은 초전력 제공하는 SRAM을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고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28나노를 사용한 테크놀로지에서 게이트 카운트가 약
1600만 게이트 정도이고 메모리 서브 시스템이 약 4200만 비트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요청을 받았을 때 스케줄이 워낙에 타이트했었지만 어떻게 하면 파워를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이 차트를 보시면 이 파이 차트는 현재 이 파워를 소모하는 어떤 엘리먼트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커스텀 메모리 넘버 1이 전체의 그 파워를 소모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듀얼 볼티지 레이를 적용을 시켰고 페리페리 셧다운 그리고 퍼포먼스와 로 파워에 대해서 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빗셀들을 바꿨었고 그리고 로우 리키지 빗셀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탠바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12.4mW에서 1.56mW로 8배를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8.5mW에서 2.03mW로 약 20배 정도의 파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IoT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에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했던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그 벌크 CMOS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버추얼 테이프아웃 툴 상에서 라이브러리만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만 다른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로 바꿨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이 칩 전체에 흐르는 파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B의 경우에는 FTSOI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는데 same area는 동일하고 해도 스피드는 약 8%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빨라졌고 볼테지도 동일한 경우인데에도 리키지 파워는 1.6W에서 0.6W로 약 62%가 줄어들었고 다이나믹 파워는 2.2W에서 약 0.85W로 약 61%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IoT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칩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라이브러리가 타겟하고 있는 제품에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 밖에 다양한 차별화된 IP들에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실리콘 메모리의 파워 옵티마이제이션 레주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테크놀로지 노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클락 게이팅 또는 토탈 파워 다운 또는 멀티플 파워 레일, 페리페리 셧다운, 빌트인 플로팅, 레이 바이아싱 등 각종 옵션들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로우 파워에 대한 어떤 메모리, 로우 파워 메모리 컴파일러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스턴스를요. 이 장표는 저희가 40나노에서 진행해왔던 메디컬 또는 웨어러블에 대한 차별화된 SRAM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오프더쉘프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이러한 영역이 아니라 로우 프리퀀시 앤드 울트라 로우 파워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40나노 울트라 로우 파워 싱글 포트 SRAM 같은 경우에는 Y축은 파워 컨섬션입니다. 마이크로 와트이고요. 그리고 X축은 토탈 비트입니다. 메모리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퍼포먼스 메가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커질수록 동작 속도는 느려지지만 비트 수가 적을수록 동작 속도는 빨라지고 그에 대한 파워 소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제품이 원하는 타겟 부분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저희가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그 히어링 에이드 같은 보청기 쪽에 SRAM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로우 파워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와 연두색 그래프는 그 전압을 볼테지를 10% 더 늘렸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5나노와 65나노 같은 경우에도 특히 배터리 파워로 동작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로우 파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가 타겟팅을 로우 스피드 앤 울트라 로우 파워로 타겟팅을 하고 싱글 포트 SRAM 인스턴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미니멈 오퍼레이팅 볼테지입니다. 55나노와 65나노 같은 경우에는 코어 볼테지가 한 2V 정도가 되는데 오퍼레이팅 볼테지를 720mV로 약 반 정도로 낮춰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이나믹 파워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리키지 파워도 같이 함께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6MHz 동작을 하는데 24비트를 액세스하는데 그 3피코 줄보다 더 적은 어떤 파워를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로우 스피드, 로우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밴드위스가 늘어나는 서버나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량과 밴드위스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액셀러레이터 엔진이나 아니면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은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메모리 중에 하나로서 컨텐트 어드레스블 메모리, CAM이라는 메모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CAM 메모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많은 커스터머들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터 쉘프 컴파일러로서 제공하는 부분은 싱글 포트 터너리 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슈도 투포트 램이 있습니다. 그 밖에 커스텀 솔루션으로서 투포트 Tcam, 듀오 Tcam, 바이너리 캠, 캠과 SRAM을 합친 캠램 그리고 멀티빗 매크로들을 저희가 특정한 스펙에 맞춰서 커스터머들의 요청에 맞춰서 저희가 하드닝을 해서 제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캠을 개발해왔던 어떤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0.180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현재 개발하고 있고 28나노, 현재 14나노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핀팩 공정을 사용해서 한 횟수는 3회이고 여기에서 캠이 들어있는 테스트 집은 총 2회를 대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캠 커스터머는 지금 한 군데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20군데가 저희 캠 커스터머 저희 쪽 캠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슈도 멀티포트 레지스트 파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포트 레지스트 파일 현재 4포트 레지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가 프로모션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정한 영역에 동시에 여러 번의 액세스가 필요한 이러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플렉서블하게 메모리들을 실제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오프 더 쉘프 컴파일러로 사용하던 레지스트 파일이나 SRAM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퍼포먼스와 또는 파워 세이빙으로 같이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맨 밑에 장표는 저희가 한 커스터머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인데요. 16나노 핀펫에서 인베디드 D램과 SRAM의 어떤 이피션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슈도 듀얼포트 SRAM 을 사용했을 때 프리퀀시와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퀀시 퍼포먼스 오버 에어리어를 봤을 때 인베디드 D램은 0.007이었고 저희가 개발한 슈도 듀얼포트 SRAM 같은 경우에는 0.006으로 거의 인베디드 D램과 유사한 수준의 어떤 슈도 듀얼포트 램을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로 현재 이 실리콘은 IoT 시장이 앞으로 향후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가장 큰 새로운 예측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IoT에 최적화된 메모리들, IoT에 최적화된 디자인 서비스 메소돌로지, 칩 개발 어떤 방법론들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실리콘은 그 디자인 서비스 풀 턴키 칩셋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들을 차별화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테크놀로지 선택이나 아니면 IP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커스터머들께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T 제품에 특히 차별화될 수 있는 울트라 로우 파워 또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에 대한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된 IP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함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IoT 제품들에 대해서는 로우 파워 그리고 로우 코스트를 함께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배터리의 지속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울트라 로우 파워 또는 울트라 로우 볼테이지, 기존의 그 코어 볼테이지를 한계까지 낮출 수 있는 울트라 로우 볼테이지에 대한 아키텍처와 그에 따른 기술들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그리고 이를 위한 빗셀, 메모리 빗셀에 대한 개발도 또한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하이 퍼포먼스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한 캠이나 멀티포트 아키텍처 메모리들은 그 빅데이터를 위한 어떤 밴드위스를 확보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esilicon.com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이실리콘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